여러분, 미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닛 옐린 재무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지금의 어떤 물가 폭등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계속 달랐죠. 시장에서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야, 너네 일시적으로 판단한 건 잘못됐어. 이게 당분간 갈 거야. 심지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10년 동안은 갈 거야. 이렇게까지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닛 옐린 장관이 말입니다. 기존의 스탠스를 깨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미국의 CNBC면 미국의 경제방송입니다. 매일경제TV 같은 경제방송입니다. 예, 미국의 CNBC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급격한 물가 상승이 한 달 정도의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일시적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일시적이 아니라. 향후 몇 개월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우.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까지의 어떤 인플레이션 스탠스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몇 개월 동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 사령탑들이 쓰는 단어들은요,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 의미 중에 아주 큰 것이 지금 여러분, 이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몇 개월 동안 급격한 인플레이션, 급격한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제닛 옐린 장관의 이야기는 적어도 상당 기간, 현재 예측하기는 연말까지는 높은 물가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이야기가 점점 현실화돼 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고요? 제닛 옐린이 이렇게 받아들인 데는요,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됩니다. 당장 말입니다. 제프리 건들락, 이분은 신채권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더블라인 캐피탈의 CEO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1970년대 물가 대폭등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와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계속해서. 가장 급진적인 말입니다. 가장 급진적인 말. 이 말은요, 물가가 통제되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시대, 1970년대를 소환했다는 자체가 엄청나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약하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블랙록이라고 하면 세계 최대 헤지펀드 업체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 레리 핑크 CEO는요, 인플레이션 일시적 아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지금까지도요. 시장에서는요. 그런데 제프리 건들락만큼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미국의 물가 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제닛 옐린 장관도 이 지표를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수개월 동안이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 보세요. 6월 달에 5.4%입니다. 5.4%면 여러분 5.4%면 초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의 어떤 목표가 2%가 기본이거든요. 물가는 그냥 2%가 적정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가 지금 2.5배가 많으니까 초인플레이션으로 읽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나온 지표들 중에 말입니다.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입니다. 지금 3.9%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는데 가격지수니까 3.9%가 더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올 1월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1.4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3.9예요. 2배가 넘지요. 2배가 넘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런 지표를 보니까 제플리 건들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70년대 그야말로 물가가 통제되지 않던 그때를 거대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5.4%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자리 10% 이상을 올라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제프리 건들락은요. 통화당국에다 너네 금리 올려라. 금리 올리라고 지금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1차 오일 쇼크 때 이때는요. 성장은 저성장이고 물가는 고물가. 그런데 물가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0% 넘게 계속 올라갔으니까요. 2차 오일 쇼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프리 건들락이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이때를 소환한 겁니다. 이때를. 결국 말입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에요. 일반적인 예상. 결국 말입니다. 이제 저물가 시대는 접어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저물가 시대는 이제 접어들었다. 이제는 고물가 시대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1970년대처럼 최악의 두 자릿수 최악의 두 자릿수를 반복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요 2%는 확실히 넘는 그런 초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 당국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미국처럼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왜?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면 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떨어졌던 거 그거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하는 기저효과가 계속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작년 6월쯤이면 그나마 이제 경제가 최악에서는 벗어난다. 최악에서는.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물가는 2.4%까지 올라갔잖아요. 작년 6월에 아마 제가 알기는 0%대였을 겁니다. 0%대. 그런데 이게 점점 기저효과가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밥상 물가 이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밥상 물가는 폭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밥상 물가에는 거대 인플레이션이 덮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정도예요. 두 자릿수는 예산일이거든요. 예산일.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밥상 물가, 서민 물가 여기는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는요, 지금 우리 경제 당국자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계속 갈 거라는 예상, 저는 그 당분간이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뿌린 돈을 다 거두는 시점까지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보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최저임금 올랐죠. 주 52시간제 도입했죠. 세제 혜택 없앴죠. 정규직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죠.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간다.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경제도 사실상 밥상 물가를 감안하면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요. 초인플레이션 시대로. 심지어는요, 최악의 경우는 이게 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지금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현금으로 갖고 있는 비중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실물로 금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실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도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